안녕하세요. 오늘은 현대시에서 화자와 정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현대시를 배울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화자입니다. 대체 왜 화자에 대해서 가장 먼저 배우는 걸까요? 현대시에서 화자의 의미와 화자란 누군지, 그리고 화자의 정서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화자는 시에서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에서 화자는 왜 중요할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시가 무엇을 말하는 문학 장르인지 알아야 합니다. 설명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설명문에서 화자가 중요할까요? 물론 모든 글의 글쓴이는 다 중요합니다. 해당하는 과학 원리를 누가 주장했는지 당연히 중요하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글에 담긴 정보입니다. 객관적인 정보를 담아내어 독자에게 전달하는 것. 그것이 설명문을 쓴 이유이죠. 그렇다면 시는 어떤가요? 시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쓴 글이 아닙니다. 감정이나 기분, 생각 등 주관적인 정서를 전달하기 위해 쓴 글입니다. 그렇기에 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글에 담긴 정서, 즉 감정이나 기분이며, 따라서 그 정서를 누가 느꼈는지 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시를 배울 때 그 시에서 말하는 사람인 화자를 가장 먼저 배우는 것입니다. 화자는 시에서 말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러한 화자는 시의 표면에 드러날 수도 있고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한번 볼게요. 나는 아직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여기서 봄을 기다리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게 나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시 보겠습니다. 자작나무 불이 피어 붉고 무가 순도다 파릇하고. 화자가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시에서 화자가 드러나 있으면 찾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모든 시인은 화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시인 자신은 환방눈이 내릴 때 교통체증을 걱정할 수도 있지만, 시에서는 어린아이를 화자로 내세워서 눈썰매를 탈 기대감을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소설에서 말하는 사람이 모두 다 작가가 아닌 것처럼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인이 화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두 번째로는 화자의 정서입니다. 화자가 상황이나 대상에 대해 느끼는 다양한 감정이나 기분을 말합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주말에 같이 마트에 장 보러 가자 라고 할 때 같이 가서 쇼핑하는 것이 즐거운 친구도 있고, 귀찮으니까 집에서 게임하거나 쉬고 싶은 친구도 있을 거예요. 이처럼 같은 상황에서도 모두의 감정은 다 제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화자는 대상이나 상황을 아름답고 좋게 여길 수도 있고 어둡고 좋지 않은 것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화자라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화자는 무엇 때문에 어떠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로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트에 부모님하고 같이 가는 상황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은 제각각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는 나라면 어떨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화자는 무엇 때문에, 어떤 식구 때문에 무슨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정답의 근거를 반드시 찾으셔야 합니다. 시를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지 오래.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위에서 화자는 어떤 정서를 보여주고 있나요? 일단 상황을 한번 볼게요. 시장에 간 엄마를 기다리고 있네요. 근데 해가 시든지 오래라고 하니까 해가 저문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찬밥 같다고 한다는 점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상태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엄마를 그리워하고 기다리는 정서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시에는 하나의 정서만 있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기분이 나빴다가도 금세 좋아지는 것이 사람이죠. 하나의 시에서 화자의 정서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이 경우 화자의 정서 변화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주로 출제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정서를 화자는 직접적으로 표출할 수도 있고 절제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표출한다는 것은 영탄적 표현을 쓰거나 정서를 드러내는 말을 시에다가 직접 쓸 때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영탄적 표현이라고 한다면 아와 같은 감탄사를 활용해서 감정을 강하게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하고 똑같죠? 기분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사람도 있지만 꾹 참는 사람도 있어요. 시를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산도와 두어송이 송이 버는데 봄눈 녹아 흐르는 옷 같은 물에 사슴은 암사슴 발을 씻는다. 화자는 표면에 드러나 있지 않지만 자연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는 알 수 있겠습니다. 어떤 정서를 직접 드러낸 말도 없고 영탄적 표현도 없으니까 정서를 절제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예시를 보겠습니다.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여기서 화자는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하면서 부끄러움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네요. 이처럼
시에서 화자가 정서를 대놓고 드러내고 있다라고 한다면 동그라미와 세모 표시를 하면서 읽으세요. 여기서 동그라미라고 한다면 좋은 정서, 즉 긍정적 정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긍정적 정서라고 한다면 기쁨, 희망, 소망, 동경, 즐거움, 안도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세모 표시하는 것은 나쁜 정서, 즉 부정적 정서를 생각하시면 돼요. 부정적 정서에는 슬픔, 절망, 체념, 갈등, 무서움 같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의 감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에서 동그라미와 세모로 표시하면서 읽는다면 화자의 주된 정서가 무엇인지 한눈에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현대시에서 화자의 의미와 정서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자가 느끼는 정서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꼭 시에서 근거를 찾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